위해서 좋은 열매, 내용물이 아주 뛰어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합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이 나무에서 하나의 땅 위에서 한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깨달은 분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것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다음도 듣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6개월만 들으면 그때는 내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의 눈을 뜨면은 이해에 대해서 눈을 뜨면 감동이 오고 대단합니다. 막 그래 되면 몸에 병이 안 오고 일절 제약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상명 세계에서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이 관찰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되지. 말로가 하면은 내 말 가서 어디 중원지 가면 그 거짓말을 합니다. 저 육조가 한 말이 이렇다. 육조가 뭔데? 육조가 어디 뭐 그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전생에 공덕이 있는 사람입니까? 육조가 어디 뭐 전생에 공덕이 있어서 그 조사가 됐습니까? 그 조사가 된 비밀을 참 알고 나면은 불법이 망할 시기였기 때문에 그 비밀을 그러한 것이 다 그 정해진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열매를 어떻게 여기에서 좋은 열매를 얻는 이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좋은 의식, 최고의 의식을 얻는 것. 그렇게 최고의 의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진실에 대한 눈을 뜬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실 세계에 대한 눈을 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뜬다. 뭐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보는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없는 거 보는 그건 간단해요. 그런 깨달음을 원한다면은 여러분한테 막 간단하게 제가 막 깨달을 수 있는 길을 갖다 석 달이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당장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 뭔가 정신을 망쳐버렸어요. 정신을 망쳐버리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이 하면 누구도 보면 온 사막 무엇이만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더 망해지면 더 의식이 허약해지고 몸이 허약해지면 그만 없는 게 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건 참 매우 이 불행한 현상인데 이런 것을 갖다 한국 같은 데서는 깨달았다. 깨달은 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너무 깨달은 자가 많아서 많이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만나본 결과 그러니까 이 의식이 망해 있어요. 진실이 망해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잘하나?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진실이 망하면 가책을 받지 않아요. 거짓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거짓말을 잘 내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철자품 좀 틀리더라도 내가 이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요. 거짓말을 잘 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거짓말을 잘 낸다라고 사람들한테 나는 깨달았노라 이러면 거기에 막 돈 가지고 촬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을 해대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찾는 스승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딱 넘어갑니다. 왜냐? 같은 같은 이끼리는 통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마음이 망한 자가 들으면 망한 자의 이야기가 딱 제 귀에 딱 들어와요. 그거는 뭐 이해가 필요 없어요. 딱 맞다. 이렇게 저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말을 상대가 대신해 주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기꾼 이거 좀
세상에 생긴 사기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식이 허약하고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의식이 허약해지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오면은 몸이 허약해지면서 착각 현상이 납니다. 착각 현상. 이러면은 한 개가 두 개로 보이는 수도 있고, 우리가 전음에 있는 것도,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압니다. 비밀을. 저한테 무엇이 있다, 이게요. 지금 오고 있다, 이게요. 근데 이 착각 현상 속에서는 하나가 두 개의 비밀도 있고,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무엇이냐, 몸이 허약해지고,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건 일종의 하나의 병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다 병입니다. 이게 병이야, 공기. 그 다음에 대각사 같은 데, 저 천국의 대국사나, 여기 부인사나, 그 다음에 저 한마음 선원이나, 내가 확실히 그 사람들 깨달았다는 큰 스님들, 깨달았다 하는 분들, 저 인천에 서국 도인이나, 무슨 도인인가 그냥 모르겠어. 이름까지 대서. 그런 분들이 깨달은 요령은 어떠냐? 그분들은 기도를 해서 깨달았습니다. 아까 여기서, 처사분께서 자원 질문을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겁니다. 예. 그분들은 기도를 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인간이 무지한 생각만 하고, 정신이 무지해지면, 캄캄한 정신이 어두워지면은, 그리고, 해보면 사물의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물의 분별력이 없고, 오직 한 가지만 의지해지면, 그 의식이 사물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를 돼요. 그때, 다른 의식과 연결됩니다. 다른 의식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연결돼서 몸에 접촉을 한다는 게 다른 의식. 실제 이것을 말하면 신들린다. 요런 이도 큰 병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가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어서 실망을 시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해서 들어주시고 또 이 이야기가 내 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속 시원하게 질문을 해서 내가 과연 알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가 대해서 아시고 또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 그렇게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응? 넥타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나무를 하나 이렇게 그려놨는가? 이 나무에서 좋은 하나의 씨앗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땅을 가꾸어주고 그 나무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환경과 싸워서 결국 하나의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땅을 가꾸고 땅을 가꾸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땅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먼저 토양을 보고 그 토양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 나무의 성질과 이 토양의 성질을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하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풀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여기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러한 토양이 있더라도 이 과정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 자연의 이치,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바로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결과는 바로 그 진리 속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 속에 바로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야기는 듣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모르는 걸 왜 여러분은 믿으려고 합니까? 모를 때는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진실을 알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문제를 스스로 풉니다. 여러분들이 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쫓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저희 말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분은 사실 깨달은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증거를 보여달라면 그 깨달았다는 사람 앞에 가서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내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요. 최소한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는 아는 자가 그가 진실한 자지. 제가 하는 일도 모르는 자가 남을 가르친다면, 제가 뭘 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님,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을 가꿔야 하는데 그 땅을 가꾸는 법을 알아야 하고 또 좋은 환경을 주어야만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에 있어서 땅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뭔가 의식이 있는데, 이 뭔가 의식이 분리되면 몸은 하나의 사라져버리고 의식은 또 하나의 다른 현상계를 통해서 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이거는 윤회의 법칙 속에서 여러분들은 매우 알기 쉽게 이것을 충분하게 모든 생명체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깨달음에 대해서만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의식. 이 의식을 우리가 이 의식은 어디서 났는가? 의식의 그 근본을 보면은 의식의 근본은 기체입니다. 기운. 그러면 이 기운이 이 기운이 밝아지면은 진실이 좋아지고, 진실이 좋아지면은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잘 보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늘어나고 잘 보입니다. 이 의식이 어두워지면은 이 기운이 어두워지면은 의식이 어두워지고 사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이 기운이 밝아지면 모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됩니다. 이 기운이 어두워지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잘 어려워요. 그러면 이 기운, 이 의식을 어떻게 받게 하는가?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석가모니 탄생기념이니까 석가모니 말을 많이 하는데, 석가모니는 당신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나는 공덕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대해서 묻는다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묻는다면 그것은 나는 공덕을 통해서 깨달았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 중요가 사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덕이고 어떤 것이 하나의 업장인가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보고 당신이 하는 것은 당신은 공덕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세상에 한을 지어놨다. 그 업장이 당신을 지옥에 받게 됐다. 당신은 죽으면 이런 현상계에 도착한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포스트 하나 나왔나? 여기에 보면은 삶이 만드는 천국 같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세계의 사후 세계를 거치게 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질문을 해줄 때 저 역시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을 어떻게 공덕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 가능합니다. 장님이 아무리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고자 해도 쏘가버리면, 너한테 쏘가비면은 그 뭐지? 뭐 문자를 하나 쓰면 뭘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문자를 하나 써줘야 이게 이해가 잘 되는데
원체 내가 문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냥 말씀하세요. 그 잘못을 저지르는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래님, 여래의 깨달음은 공덕을 통해서 왔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한다. 먼저 이해의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의 눈을 떠야 된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그렇게 하나의 나쁜 땅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고 나쁜 씨에서는 또 나쁜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그 나쁜 열매가 좋은 땅을 따라서 계량에 대해서 좋아지고 뭐 이러한 하나의 그 뜻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진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모든 가르침은 바로 눈앞에 다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진리의 산물이고 바로 이 세상 자체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에요.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렇게 나는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이 틀릴 때는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나의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들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얼굴 첫째 좋아져요. 생활이 좋아져요.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6개월만 1년만 배우고 들어보세요. 듣기가 힘이 듭니다. 첫째, 정신이 좋아진다. 두 번째, 몸이 좋아진다. 세 번째, 생활이 좋아진다.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이 나타나야만이 그것은 좋은 가르침이다. 이 나라에 훌륭한 스승들은 들으면 소문은 좋은데 소문은 훌륭하다는 사람이 많은데 훌륭한 가르침을 저는 어디든지 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공자의 가르침이 이 나라에서 성인이 누구냐면 공자라고 합니다. 공자 과연 성인입니까? 나는 그 유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질문을 해서 그랬습니다. 공자는 위선자다. 그래서 내가 큰 반발을 거기에서 갖다가 말 죽을 때 됐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성인이라면 성인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가 성인이라면 능히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 그 훌륭한 삶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삶과 가르침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났을 것이고 훌륭한 세상이 났을 것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좋은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낸다. 공자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곳에서 좋은 세상도 없었고 좋은 사람도 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서 이 사람의 진실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 그가 성인이라는 데 대해서 무엇으로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부정하면 그 역사책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역사를 나눠 펼쳐보면 돼요. 어디서 유교가 성행했던 나라, 제도 그걸 봐서 그 상태의 정치 상황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을 딱 살펴보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는 그 의식을 매우 좋은 의식을 사람들에게 찾아주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다. 바로 하나의 이 세상은 의식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웃에 사는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가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당히 그 일본 사람보다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얼굴이 받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이 뭐 경기 대국이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을 이렇게 뭐 옷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버스 한 대 갖고 뭐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사는 줄 압니까? 그건 않습니다. 뭐 개인 택시 한 대 가지고 살면서 뭐 30평,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일본 돼 있는 분들 있고 일본 사정에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가진 의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계속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별 재미가 없을 테니까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몇 시까지 하고?
3시 30분까지.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주변 인맥이 그러지만 사후적인 인맥 정원을 있습니다. 네. 그 요거는 좀 먹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뭐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뭐 여러분 질문을 보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이거는 써놨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법문을 하겠다 이러는 거지. 사실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석 달 이상 들어야 됩니다. 이해 가는 것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석 달 동안 혼자서 하면 여러분 졸음만 여기 가서 뭐 계속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끄집어 앉혀놓고 이야기해봤자 뭘 들었는 거 여기서 딱 나가면 몰라요. 네, 여행 질문 들어온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니더 질문인데요.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또 대답하기가 힘들긴 했는데 인간의 근본이 인간의 근본이 인간인지 뭐예요? 인간은 돼서 인간이 낫지 않아. 그렇게 묻는다면 옳지 않거든. 핵심이고 근본 기본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질문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집니다. 인간이 콩이 근본이 뭐냐면 콩에서 났다. 콩이 어디서 났느냐 물으면 콩에서 났다.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인간은 어디서 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 그러면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면 너는 너인에서 왔다. 예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질문을 받아가겠습니다.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를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여기에 그 뒤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 질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질문을 할 용기가 없다고요. 그래. 그 뒤에 계속 질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좀 도와주려고. 질문한 사람이 이해를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되죠. 연예님께서 인간 근본의 본성에 의해서 의식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한 것입니까? 인간 근본이? 네. 인간의 근본의 존재에 의해서 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한 것입니까? 자, 그럼 세상의 생명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생명 속에 존재하는 비밀은 똑같아요. 콩나무에 있는 거나 돼지 속에 있는 거나 개가 갖고 있는 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것은 수학의 공식은 3 곱하기 3은 9가 나옵니다. 이 공식은 어떤 수학에서 3을 디비나고 곱해도 불어요. 2 곱하기 7은 21입니다. 10 곱하기 2 해도 14가 나옵니다. 공식상으로는.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만 하면 이렇게 못하고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혼자 제일 잘났다니까 실수를 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많이 실수를 해줘야 여러분 재미가 있으니까 그 실수를 잘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면은 누가 설명을 하고 그 대답할게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이치 속에서 모든 것이 나고 죽습니다. 모든 변화가 일어나 하나의 이치를 딱 놓고 보면 거기에 모든 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그 모든 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법기일이요. 뭐 또 그 다음에 하나가 뭐지? 각수와 힘발이라. 각수와 힘발이 뭐지? 깨달은 곳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예로서 잘 모르겠고 만 가지 법이 하나의 이치 속에 있고 그 하나를 보면은 그 속에 만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이래서 만법기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의 이치를 통해서 만 가지 일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이제 스님이 내게 와서 이치는 도대체 어떤 게 이치요? 이리 물었어. 내가 하는 말이 수학공식 같은 이치는 수학공식 같이 생긴다. 무엇이냐? 곱하기 하나만 가지면 더하기, 빼기 이런 것만 가지면 뭐 수학 계산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뭐 1단위부터 무슨 단위까지도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계산법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세계 세상을 만드는 것도 이 하나의 공식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아까 저 질문을 금방 아빠 이 집 있는지 이 설명을 다 이 집 있는지 한번 더 해줘. 네, 저번에 여러님께서요. 의식은 생명이 가진 근원의 성질에 의해서 의식이 존재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예,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거 나무를 한번 좀. 여러분, 이걸 콩이라고 이야기 가장 합니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게 콩나물하고만 봐주시면 보이니까. 이 하나의, 이 콩은 이 토양 플러스 환경, 이 하나의 씨앗에서 이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토양과 환경이 여기에 플러스되어 이 토양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열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기에 이 환경의 속에서 있었던 일, 환경 이것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됐던 환경의 요인들이 여기에서 추적이 됩니다. 인간의 의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 콩은 또 하나의 이 나무가 죽고 나면 또 하나의 씨가 되고 여기는 싹이 나올 수 있죠. 싹이 나서 또 열매가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냉정하게 관찰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콩을 우리는 하나의 종자를 받아서 그 종자를 땅에다 심었습니다. 다른 종자와 심었더니 거기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래종하고 계량종하고 두 개를 심어놨는데 재량종하고 계량종은 같은 게 아니었고 재량종에서는 재래종의 열매가 나오고 계량종에서는 계량종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땅에 무조건 씨를 뿌리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씨앗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씨앗 속에서는 아까 이 토양과 자기의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인연, 자기가 하나의 열매를 얻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인연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딴 데 가서 또 싹이 났을 때 그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걸 보존해가 또 나옵니다. 이 땅이 이것이 이쪽으로 갔을 때 그 바탕이 좋으면은 더 좋아지고 바탕이 나빠지면은 나빠지고 비슷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쉽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무엇이냐 하면 내 자신의 그 근본은 내 의식이 갖는 근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은 과거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콩에서 콩이 났죠? 나의 과거로 인해서 왔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인도의 어느 대학에서 이야기했더니 매우 그 대학 총장이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일생 동안 알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당신을 통해서 듣고 오니까 매우 이해가 쉬웠다고 말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의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하나의 내 말이 아까 왜 그런 식으로는 못 깨달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의식이란 여기에는 하나의 진기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이 형성될 때는 이 의식이 쉽게 말해서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생명, 영혼, 그 다음에 근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에 가면은 근본 자리가 어디 있노? 이리 묻지요. 바로 이 근본 자리라는 것은 이 영혼이 죽고, 이렇게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죽고 공간에 생명이 나는 곳입니다. 생명이 나는 이 자리를 근본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게는 무엇이냐면 이 영혼이 의식이 완전히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소멸이 되어버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의식의 근원만 존재하지
그 하나의 근원만 존재하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윤회의 비밀입니다. 나중에 비밀인데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면 아무것도 의식이 존재하는 게 이걸 갖다가 반야신경에 설명해놨는데 공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사상인이 이렇게 샀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아는 자가 할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된 증거가 전부 연결된다. 이랬다 되고 모르는 자가 하는 말은 항상 보면은 그 연결 부위가 공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